더불어민주당 파이팅! 지방자치 파이팅! 오늘은 지방자치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방안하고 올해 이제 예산정책협의 일정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협의하려고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.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며 저도 지난 전당대회 때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 따라서 지방이양 일괄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을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잘 처리가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. 우리 먼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. 지난 4월 4일에 있었던 동해안 산불 복구 작업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최적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셔서 아마 재난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특히 최근에 추경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300억 원 넘게 편성해 주신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.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정책적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주신 데 대해서 특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. 부산 쪽은 지금 큰 현안이 뭐니 해도 여기에 우리 울산시장님 와 계십니다만 부울경 시도지사가 손을 잡고 지금 한 800만의 수건 사업인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입니다. 그래서 그 사이에 당 대표님께서도 아주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일단은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활기찬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.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이 어떻든 이 지금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해 가지고는 안전 문제나 소음 문제나 환경 문제나 이 확장성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가 많습니다. 이래서 설사 우리가 모든 걸 다 양보를 해서 김해공항을 확장합시다 하고 해도 확장을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그 상황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800만 우리 국민의 뜻을 좀 더 반영할 수 하는데 좀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그저께 20일 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. 이게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 모델이고 세계 시장을 겨냥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광주 글로벌 모터스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해서 예정대로 2021년에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입니다. 두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와 당의 컨트롤 역할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. 우리 이후에 발표된 강원형, 구미형, 울산형, 군산형 또 방금 전에 우리 오거돈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다 자동차 산업 관련 사업입니다. 저는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중복 투자되고 과잉 공급되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각 지역들이 고유함과 특수성을 가져가지고 특화할 수 있도록 이거는 중앙정부와 당이 절실하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. 우리 사회가 이제 투기 사회에서 이제 노력하는 사회로 노력 사회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 소위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. 뭐 집을 가진 사람 또 집을 못 가진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너무 다르고 그 속에서도 보니까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좀 많이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저는 주택
값을 잡는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쉽게 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모두가 노력해서 노력의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남이 생산해 놓은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좀 취득하는 거기에 꿈을 두는 그런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문제를 좀 당에서 각별히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좀 늘리려고 해보니까 부채 비율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법령상은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을 400%까지 허용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50%로 묶어놓고 그것도 저희가 얼마 전에 뭐 노력해서 정부가 좀 300%까지 좀 완화해 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300%도 사실 매우 적습니다. 왜냐하면 이 부채 비율을 자산을 취득해서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사실은 그 부채만큼 자산이 있는 것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자산은 계산을 안 하고 부채로 잡으니까 일정 수 이상의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. 아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지방 정부에 대한 규제, 불신에 기초한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지금 그 한일 이 무역 이 수출 규제 때문에 좀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잘 극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데 어떤 지금 현재 부품 산업을 국산화한다든지 또는 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이게 어떤 단편적 정책이나 이런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표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 관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왜 과학기술부 만들고 과학기술부 장관님을 부총리로 하고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에 대한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게 저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더 이 정부 기구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런 걸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. 그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에 우리 경제 위상을 좌우하게 돼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훨씬 이것만 다루는 그런 정부 기구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사실 지금 현재 뭐 국책연구원은 그 임시적인 어떤 정책들 물론 장기적인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노벨상을 배출한 일본의 이학 연구소라든지 또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또는 프라운호프 연구소 같은 이런 보다 더 원천 기술에 기초과학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야 되지 않는가.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부족하지만 최근에 기술연구원이라든지 또 물연구원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강화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. 그리고 그 지금 이런 중소기업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일본 수출의 장애로 인해서 뭐 예컨대 제가 통영에 보니까 붕장어가 한 700톤이 지금 창고에 있다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서울시청광장에 지금 중소기업의 물품이라든지 또 이 농촌에 못 팔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좀 팔아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는데요. 우리 시도지사님들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가져오시면 부스들을 설치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금년이 전국체전 100주년인데요. 이게 그 상징 이게 해온이고 이게 해띠입니다. 그래서 100년 만에 오는 이게 스포츠의 큰 제전이니까 어쨌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우리 시도지사님들의 아주 지역 현안의 절박함과 열정이 함께 결합돼서 예정된 시간보다 약 한 30분 이상